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오늘 낮에부터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제법 내리겠고,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 아무튼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면서요 오늘 아침 기온 21도로 어제보다는 7도가량 낮겠고요. 자, 오늘 좀 외출하실 때 우산 좀 미리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진행된 지방선거 여론조사 좀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겠고요. 또 백신 접종 예약률이 상승하면서 백신 인센티브 제도, 또 백신 휴가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고, 또 이달 1일부터 실시된 전월세 신고제, 과연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입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6월 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월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5월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도내 소비자 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2.9%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에 기록했던 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주사무소의 강릉 설치 계획에 따른 평창 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각급 사회단체 대표들은 어제 군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 평창 이전과 또 개폐회식의 평창돔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이콧 등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오늘부터 가입 3년차를 맞은 국민안전보험을 대폭 갱신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보정 한도를 높이는 한편 야생동물 피해 사망 담보를 새롭게 추가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 내년 6월 1일에 전국 도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 또 3월로 예정되는 대선과 이게 같이 시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같이 병합해서 치러진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 6월에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 각종 또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원도밀보사에서 조사했던 그런 내용도 또 흥미롭습니다. 좀 이 내용 오늘 또 중점적으로 오늘과 내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청현 기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네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내년 6월 1일이 네. 제8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고요. 네. 한 2달 앞서서 3월 9일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죠. 내년은 정말 선거의 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사실 또 지역에서는 현직 지자체장과 시의원, 도의원, 또 도지사 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유권자들도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먼저 그 지난 27일, 28일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 조사 개요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 1일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시 예를 들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뭐 이런 분들을 뽑는 날이고요.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큰 좀 두 선거를 앞두고서 지역 여론이라든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강원도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그 최문순 현재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현재 그 3선 연임 제한으로요, 내년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 공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차기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적합도를 비롯해서요, 18개 시군 현역 시장 군수가 재출마 시 지지할 의사가 있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좀 두 달 전에 치러지는 대통령 출마 예정자에 대한 후보 적합도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서요. 네. 강원도민의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좀 이런 거 내용들 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대선에서는 이광재 의원 또 최문순 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과연 그 대권 동향이 어떻게 전해질지 또 변화가 있을지 많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은 그 도지사 적합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야권 후보 선전이 상당히 두드러졌어요. 이 결과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예, 조사 결과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야권인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들이 좀 여권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차기 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요. 높은 그 답변 순으로 일단은 보면요. 춘천 출신이죠.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17.3%, 네. 강릉의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15.7%로 1, 2위를 보였고요. 네. 그 이들 의원 중에서 그 김진태 의원은 그 춘천권에서 그 지지 기반이죠. 춘천권에서 한 26% 지지를 받아서 높은 지지율을 받았고요. 또 연령별도 역시 그 전통적 지지 기반인 60세 이상에서 좀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권성동 의원도 역시 그 연고 지역인 강릉권과 60세 이상에서 좀 높은 지지를 받아서 1, 2위를 차지했고요. 일단 지지 기반이 확실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들 후보들 이외에 3위가 그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춘천 출신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홍 부총리가 지금 40대층의 지지율이 한 21.9%로 나와서 이 지지층을 바탕으로 총 13.1%로 세 번째 순서의 자리를 잡았고요. 그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사임했죠.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좀 이제 원주 시민 관심이 가져간 대목인데요. 원창목 원주시장이 6.5%, 지난 총선에서 이광재 의원과 맞붙었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 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예비 후보로 뛰었던 춘천 출신의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과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요 한 2%대에 좀 그치면서 뒤를 이었고요. 네. 좀 이렇게 앞서 좀 이렇게 거론된 후보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총 8명인데요. 네. 민주당 또는 범여권 후보가 홍남기, 정만호, 원창묵, 육동환 이렇게 해서 4명이 되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진태, 권성동, 박정아, 정창수 역시도 4명입니다. 네. 좀 박빙인데요. 후보들의 그 지지도나 좀 무게감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실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좀 이번 조사 결과요.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13.6%, 잘 모르겠다가 10.7%, 즉 부동층이 한 24%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향후 도지사 선거 판도는 좀 언제든지 좀 요동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위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또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분들 이 지지율을 다 이제 합산하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네.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누가 후보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원주에서는 그 원주시장 3선을 이제 하고 이 도지사로 이제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창모 원주시장 6.5%, 이 춘천권과 이 강릉권의 후보들에 비해서 계속 높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만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든가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여권 후보들이 좀 무게감 있는 비중 있는 후보에 비해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총선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또 원주시장 후보군 또 도지사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군요. 이 본인의 또 선택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좀 선거 후보 적합도 현재 그 여야 간의 이 지지율과 또 분위기와 같이 또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코로나19 접종도 올해 연말에 다 완료가 되었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금의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벌써 그 이번 조사 결과가 작년 연말에 실시됐던 선거와는 또 많은 그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런 흐름을 또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 그러니까 연초에도 동일하게 강원도민 8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그 당시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도지사 적합도에서는 이번에 2등으로 나온 권성동 의원이 14.5%로 1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3위를 차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5%, 그 당시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1위를 차지했던 김진태 의원은 연초 조사에서는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한 5개월 만에 좀 적합도 상위 순서가 약간이 좀 뒤집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어찌 됐든 여권은 홍남기 부총리, 야권은 김진태, 권성동 이 전현직 국회의원이 좀 상강 구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을 보고 있다고 좀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 일단 그 또 하나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도지사 후보 선택 기준이요. 응답자의 43.2%가 인물과 능력을 꼽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보다도 그 어떤 후보의 그 능력을 꼽는다 했으니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보통 구도와 인물 싸움이라 합니다만은 과연 구도, 이 정당별 지지율이 좀 더 많은 그 영향을 미칠지 또 인물 능력을 또 우리가 더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홍남기 현 부총리 이 참 큰 변수겠네요. 본인은 아직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경제 정책에 올인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 밝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권 후보 내에서는 연말 내 빠른 시일에 조기 차출설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현 정부 이제 뭐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뭐 중책을 맡기고 있어요. 경제 정책을. 과연 그 선거 출마할 수 있겠느냐 하는 또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뭐 다른 그 후보군들의 여러 가지 그 가능성 또 이제 방향선에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독권 선거로는 또 이제 강원도 교육감 선거도 큰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사실 강원도 교육감이 교육 정책의 어떤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번에 역시 그 민병희형 교육감도 3선 연임 제안으로 이제 불출마할 수밖에 없겠고요. 정말 또 치열한 또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인지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민병희 교육감이 3선 그동안 한 12년을 좀 교육감을 했는데요. 이 자리를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자리하게 됩니다. 포스트 민병희 자리를 놓고 좀 차기 도교육감 후보군의 인물들이 좀 경쟁이 차츰 좀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차기 교육감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육감 후보군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가운데서요. 적합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된 인물은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이 가장 높게 선택이 됐습니다. 네. 지난 그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좀 출마했던 지명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어서 그 민병희 현 교육감 체제에서 비서실장과 보좌관을 역임한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이들을 이었고요. 민성수 강원교육발전연구소장과 조백송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 추격에 나섰고요. 이어서 그 강삼명 현재 그 도교육청 기획조정공간, 조성호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또 유대균 강원도 초등교장 협의회장 순으로 좀 지지도가 나타났고요. 이들 후보 이외에 그 오늘 보도가 또 별도로 됐는데요. 정교조 출신의 황기면 강원도 체육고 교사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조사 좀 결과를 보면요, 이들 후보들의 적합도 답변율이
모두 한 8%에서 5% 내외로 그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도교육감 선거는요, 시장 군수 선거와 다르게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좀 선거 운동이라든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선거 방향을 보면은 누가 보수 진영의 후보고 누가 진보 진영의 후보냐 좀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판단에 근거되었었습니다만 이번엔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체 응답자의 한 30%가량이 후보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좀 응답을 했고요.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도 한 20% 정도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모르거나 마땅한 인물이 없다. 이게 이제 60%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도교육감 후보군이 절대 강자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들 후보를 또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는 진보 진영 후보는 현재 지금 문태호 전 정교조 지부장, 강삼영 그 도교육청 기획조정관, 황기면 교사 이렇게 좀 3명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네. 보수 진영은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 민성숙 소장, 조백송 교총회장, 네. 유대균 회장 이렇게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좀 맞대결도 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내년 그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들이 있더군요.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단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에 정리하고요. 내일은 이 지자체장 또 정당 지지도 사실 이런 것들이 큰 방향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일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여론조사는 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된 거였습니까? 예, 앞서 말씀대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요.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 전화 걸기를 활용해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본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9%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개요 설명할 때마다 좀 자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라디오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밀보의 박창인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하루에 50만 명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1,400만 명 정도의 누적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더 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명 백신 인센티브제를 또 진행한다고 이제 발표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백신 인센티브제 전반적으로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5월 26일이었죠.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백신 인센티브로 불리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자들에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방역 조치의 완화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1차 완화가 이루어지고 2차는 7월 이후에 3차는 10월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신 접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풀리는 제한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접종을 맞은 사람은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원주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3명이면 그 접종자들을 포함해서 7명까지 집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활동이나 대면 행사에서도 참여 인원 기준에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또 1차 접종자들은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까운 상황에서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큰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더욱 자세한 이야기 원주보건소 의료지원과 장향옥 과장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제 제외하게 됐고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제 소모임이나 추석 명절 등 가족 모임 등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으로는 예방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들만 구성된 경우에는 노래교실 및 강습도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네, 많은 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특히 어르신들 이 노인정 출입과 또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이 그러니까 그 접종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이제 구분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또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백신 휴가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백신 휴가 제도도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느끼는 사람에게 최대 2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는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접종을 한 다음 날은 의사 진단서 없이 하루 휴가를 쓸 수 있고요.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 하루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선제적으로 접종을 맞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들을 시작으로 백신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회사나 기업들은 아쉽게도 아직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대학교나 대기업들이 백신 휴가제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모범을 보이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게임업계는 내만부를 시작으로 백신 휴가제를 유급으로 진행하기로 지난달 밝혔고요. 백화점 업계는 이미 경쟁적으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대 6일까지 휴가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백신 휴가제 시민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저희 회사는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휴가를 주는 거예요? 좋은데요? 진짜 부럽다. 회사를 옮겨야 되나? 아, 제가 이번에 운이 좀 좋게 그 노쇼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편의를 봐줘서 그 백신 휴가를 사용해서 이번에 좀 푹 쉬었어요. 저희 회사는 그런 건 없어요. 그 휴가랑 오히려 연차 같은 걸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서 과장님도 저번 주에 휴가처럼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제 친구네 회사는 휴가제가 있기는 한데 거부 반응이 심하지도 않는데 왜 휴가까지 쓰냐고 좀 눈치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 백신 휴가제 취지는 충분히 좋습니다만 또 회사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많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라도 이 평가를 낼 수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훌기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6월 1일 부동산 이 분야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종부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었던 제도들이 이번 6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역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과 신고 방법 등 먼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토지관리과의 임계자 부동산 행정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좀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여쭤볼 수는 없는 거겠고. 네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네, 뭐 임대료라든지 지역에 어느 정도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임대료 및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임대료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만 신고 대상이며 대상 지역은 경기도 이외의
도지역의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이 해당됩니다. 네. 그 강원도를 놓고 보면요. 시 네. 지역은 다 해당된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네. 그러면 그 주택 대상이 되는 주택은 뭐 종류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이외에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네. 단 학교 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기숙사 빼고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그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방문 신고와 인터넷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6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6월 1일부터 계약을 맺은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 이전의 네.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 계약 체결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하시면 확정일자 부여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뭐 묵시적 뭐 계약 연장도 있고요. 뭐 네. 전에 이제 살고 있던 분들이 그냥 계약 연장을 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고요. 네.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번 달 말에 뭐 변동이 있는데 신고 네. 대상이 되는군요. 그럼 저도. 네,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 집주인이나 뭐 세입자 뭐 두 사람 중에서 뭐 신고는 아무나 이제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하셔야 하며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가 네, 오늘, 안정적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토지관리과의 네. 임계자 부동산 행정팀장이었습니다.